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골 마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깊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지요. 첩첩산중 골짜기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깨우곤 했습니다. 그곳에 이도만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도만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며 홀로 살림을 꾸려갔지요. 도만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초가 한 채였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해마다 갈아야 할 만큼 낡았고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지요. 그래도 도만은 그 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이었고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집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도만이 1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그대로 돌아가셨지요. 그 뒤로 어머니가 도만을 홀로 키우셨는데 오랜 병고 끝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도만이 가진 것이라곤 달고 다른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도끼였지요. 자루는 여러 번 바꿨지만 새붙이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도만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닫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만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바보 도만이가 또 지나가는구먼. 말을 걸어봤자 허허 웃기만 하니 답답해서 못 보겠어. 남들이 욕을 해도 웃고 넘어가는 걸 보면 참말로 바보가 맞지. 30이 다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는 걸 보면 뭐가 모자란 게 분명해. 손가락질을 받아도 도만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욕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내라고들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도만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길을 갔습니다. 남들 눈에는 바보로 보일지 몰라도 도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만은 낡은 초가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사람답게 살란 게 이런 것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만아, 너는 남들이 뭐라 해도 바른 마음으로 살거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어머니, 저는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요? 남들은 저를 바보라 하는데요. 바보라 해도 좋다. 나쁜 마음으로 영리한 것보다 착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것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도만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 애썼지요. 비록 그를 몰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말재주가 없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해도 마음만은 올곧게 지키려 했습니다. 해가 뜨면 산에 오르고 해가 지면 장작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나무를 해도 작은 담 몇 개밖에 만들지 못했지요. 그래도 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팔아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끼니를 때우고 남은 것은 옹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좋은 일을 만나 살림을 꾸릴 날을 꿈꾸며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도만이 장작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도련님 서춘배가 친구들과 지나가다 도만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기 바보가 장작을 팔고 있구먼. 하하, 장작만 팔아가지고 언제 장가를 가려나? 장가는 무슨 저런 놈이 누가 데려가겠나? 하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인데 어느 처자가 좋아하겠어. 춘배와 친구들은 한바탕 웃고 지나갔습니다. 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지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고
도마는 그저 참는 것이 편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힘없고 배움 없는 이들에게 세상은 가혹했지요. 양반네들은 도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같은 산 것들도 도만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만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남이 어려우면 제 것을 나누었고 남이 아프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아플 때는 장작을 날라다 주었고 과부댁 아이가 배고파하면 제 끼니를 덜어주기도 했지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지만 도만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 도만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또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바보라 해도 좋으니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별들은 아무 말 없이 반짝였습니다. 도마는 그 별빛을 보며 내일도 똑같이 살아갈 것을 다짐했지요. 산에 오르고 나무를 하고 장터에 팔고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낯선 처녀 하나가 걸어 들어왔지요. 삼배옷은 낡았지만 걸음걸이는 단정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강연하였습니다. 본래 한양의 양반가에서 자란 규수였지요. 아버지는 진사벼슬을 지낸 선비였고 어머니는 대가의 따님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귀하게 자랐지요. 하지만 연화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는 같은 벼슬아치였는데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지요. 결국 아버지는 옥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친척들은 외면했지요.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연화는 어린 나이에 집안을 지켜야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마저 빼앗기고 연화는 먼 친척집으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도 형편이 넉넉지 못했지요. 연화는 그 집 살림을 거들며 근근히 지냈습니다. 한때는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삼배옷에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친척집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연화를 탐내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그 집을 나와 다른 친척을 찾아 또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마침내 이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연화는 부잣집 사랑방 앞에 섰습니다. 그 집 마님이 살림을 도와줄 아이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지만 마님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인이었는데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살림을 도와드릴 사람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아하니 양반집 딸 같은데 살림 일을 할 줄 아느냐?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님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진심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럼 들어오너라. 하지만 일이 서툴면 내보낼 것이니 각오해라. 고맙습니다, 마님. 연화는 그날부터 부잣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다녔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연하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조금씩 익혀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제법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마님도 연하의 성실함에 만족했지요. 비록 삼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연하의 말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행동거지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양반집 딸이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말이야. 마님,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지요. 어느 날 장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연하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장작을 가득 짊어진 사내가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었지요. 장작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내는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기까지 했지요. 바보 도마니가 또 넘어졌네. 맨날 저 모양이야. 하하. 연하는 망설임 없이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지요. 괜찮으십니까? 이것으로 흙을 닦으시지요. 도마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처녀였는데 자신을 비웃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건을 받았지요. 고맙소. 천만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소. 늘 넘어지는 일이라. 연하는 도만과 함께 흩어진 장작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제 다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소 낭자. 도마는 연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하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도마는 연하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 역시 도만의 순박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잣집 주인 영감의 환갑잔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떡과 술을 나누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연하도 마님을 따라 잔치에 나왔는데 구석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잔치 한편에서는 서춘배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춘배의 아버지는 장사로도 큰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춘배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랐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춘배는 연하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하의 맑은 얼굴과 단정한 자태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춘배는 비틀거리며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여기 고운 처자가 있었구먼. 얼굴을 좀 보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물러서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왜 피하느냐? 내가 무섭더냐? 도련님 취하셨습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말투 좀 들어봐라. 양반집 교수였다더니 이제는 머슴보다 못한 신세라지. 춘배의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아무리 몰락했어도 양반과 딸로서의 자존심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처지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죽었다며? 그래서 이 꼴이 된 거지. 도련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하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구경하듯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연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잔치 구경을 하던 도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만은 춘배와 연하 사이에 섰지요. 도련님, 그만하시지요. 뭐야, 너는? 아, 바보 도만이잖아. 내가 왜 나서?
낭자 얼굴을 더럽히지 마시오. 도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바보 도만이가 서춘배 도련님한테 대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낭자, 하하, 저게 무슨 낭자야? 그냥 식모 아니냐? 양반집 따님이시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계시지만 흙에 핀 꽃도 향기는 있는 법이오. 도만의 말에 잔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지요. 춘배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놈이 감히, 너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제가 바보인 것은 맞소.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쯤은 압니다. 춘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지켜보는 자리였기에 함부로 손을 쓸 수는 없었지요. 춘배는 도만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참아주겠다. 하지만 두고 보자, 바보 자식아. 춘배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도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만은 여전히 어수룩한 얼굴이었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 얼굴이 달리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만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도련님께 대드시다니 무사하실지 걱정입니다. 괜찮소. 저는 늘 욕을 먹고 사니까요. 하. 도만은 허허 웃으며 장작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지요. 연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춘배의 모욕적인 말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딜만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만의 말은 달랐습니다. 흙에 핀 꽃도 향기는 있는 법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연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재는구나. 하지만 저 사내의 말엔 거짓이 없었어. 연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지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내였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도만도 집으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버릇없이 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연하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장터 헌책 파는 곳에서 낡은 천자문 한 권을 얻어왔습니다. 마님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가 버려진 책을 주워온 것이지요. 그날 저녁 연하는 도만의 집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는데 그 안에서 도만이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실례합니다. 도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하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낭자, 이 밤에 웬일이시오? 지나가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혹시 불편한 때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들어오시오. 연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낡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얼른 그 책을 덮으려 했지만 연하가 먼저 알아보았지요. 이 책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도마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장터에서 얻었소. 그를 모르면 바보라 하기에 배워보려 했습니다만.
그런데요,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연하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자문이었는데 너덜너덜했지만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지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을 줄 압니다. 정말이요? 매일 저녁 장작 패기와 물 깃기를 거들어 주신다면 책을 읽어드리지요. 도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낭자가 저를 위해 그리 해주시겠소? 서로 돕는 것이지요. 저는 힘이 약해 물 깃기가 힘들고 도령은 글을 배우고 싶으시니까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도마는 연하가 머무는 부잣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고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연하는 도만의 집으로 가서 글을 읽어주었지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연하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면 도마는 그 소리를 따라 입으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금방 잊어버렸지만 도마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도마는 천자문의 첫 구절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먹이 남은 종이에 글자를 써서 도만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이 하늘 천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도만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그어보았습니다. 서툴고 삐뚤빼뚤했지만 그럭저럭 형태는 나왔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소? 잘하셨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마는 조금씩 글을 깨우쳐갔습니다. 천자문의 앞부분을 외우고 간단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도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멍한 듯 보였던 눈빛이 이제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팔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무슨 뜻이오, 낭자? 힘이 세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글을 배우려 애쓰시는 것도 모두 마음의 힘이지요. 연하의 말이 도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만은 그날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물건 값을 계산할 때도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간단한 계산이 가능해지자 장사치들이 도만을 속이지 못하게 되었지요. 어라, 도만이가 달라졌네. 전에는 계산도 못하더니 이제는 제법이군. 마을 사람들도 도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도만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어수룩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연하와 도만은 함께 앉아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한양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도만은 산과 들에서 겪은 일들을 말했지요. 한양에는 정말 높은 성문이 있소? 그렇습니다. 사대문이라 하는데 하도 높아서 올려다보면 목이 아플 정도지요. 낭자는 언젠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오? 연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있어서요? 연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만도 민망해하며 머리를 극적였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글을 조금 익히자
장터에서 물건값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속이려 해도 이제는 알아챌 수 있었지요. 이 나무 한 단에 다푼이라 했는데 세 단이면 15푼이요. 도만이가 셈을 할 줄 아네. 조금 배웠소. 장사치들은 신기하다는 듯 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속이기 쉬운 상대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일솜씨도 더욱 믿음직해졌습니다. 나무를 할 때도 전보다 야무지게 했고 장작을 패는 솜씨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 나무는 불쏘시개로 좋겠구먼. 이건 오래 타니까 따로 묶어야겠어. 도마는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작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까 고민했지요. 무엇보다 남을 대하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욕을 먹으면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는데 이제는 까닭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서 배운 대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할멈이 짐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총각, 천만에요. 어르신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도마는 남을 도왔지만 이제는 그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도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만이가 많이 변했어. 바보가 아니라 원래 착한 사내였구먼. 말수는 여전히 적지만 속은 깊은 것 같아. 심지어 도만에게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밭을 갈아달라거나 집을 고쳐달라거나 하는 일들이었지요. 도만은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연하는 도만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연하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연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지요. 지금 이 순간 도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도령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제가요? 무엇이 신기하오? 다른 사람들은 글을 배우면 뽐내기 바쁜데 도만 어른은 더욱 겸손해지시니까요. 낭자가 가르쳐 주신 덕이요. 사람의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잖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만은 자신의 말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춘배였지요. 춘배는 도만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저 바보놈이 글을 배운다고? 우습군. 요즘 도만이가 제법 똑똑해졌다던데요? 똑똑해진 게 아니라 꾀를 부리는 거지. 저런 천한 놈이 글을 안다고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아? 춘배는 도만을 향한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 도만이 자신에게 대들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연하가 도만과 가까워지는 것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 둘을 그냥 둘 수 없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춘배는 도만을 해코지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꺾인 그는 질투로 도만을 노리게 된 것이지요. 한편 도만과 연하는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았지요. 어느 날 도만이 산에서 예쁜 들꽃을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건넸지요. 낭자께 드립니다. 저한테요? 고맙습니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꽃을 받았습니다. 도만도 쑥스러워하며 말했지요.
낭자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충분합니다. 이 꽃 한 송이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요. 춘배의 질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마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별들처럼 밝게 살고 싶소. 이미 밝게 살고 계십니다. 연화의 말에 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그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춘배는 몰래 자신의 집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와 아버지의 은장도를 꺼내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왔지요. 그것들을 산속 바위 틈에 숨겨두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춘배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의 비녀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 분명 있었는데 대감님의 은장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춘배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은장도는 선대부터 내려온 가보였기 때문이지요. 온 집안이 뒤집혀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춘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만이를 의심해 보셨습니까? 도만이? 그 총각이 왜? 요즘 도만이가 우리 집 근처를 자주 어슬렁거리더군요. 필시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춘배의 말에 집안 식솔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배의 아버지는 당장 마을 어른들을 불렀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도만 이야기뿐이었지요. 도만이가 서대감댁 물건을 훔쳤다던데 역시 바보는 바보야. 욕심은 감출 수 없다더니 그를 조금 배웠다고 주제를 모르고 설쳤나 봐. 착한 줄 알았더니 속으로는 도둑놈이었군. 도만은 이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었지요. 여보시오, 저는 그러지 않았소. 그럼 누가 했다는 거냐? 모르오. 하지만 저는 아니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서대감댁 물건이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 도마는 억울함을 외쳤지만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만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도마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원로인 박만복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박만복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이었지요. 영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아가씨? 도만 도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 말이냐?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느냐? 도만 도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남의 물건을 탐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만복은 연화의 간절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이튿날 박만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도만이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야 없지만 서대감댁 물건이 없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가 훔쳤다면 증거를 내보여라. 하지만 영감님, 그 사내의 됨됨이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느냐. 허나 사람의 됨됨이는 세월이 증거 아니던가. 박만복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도마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가 산에서 놀다가
바위 틈에 숨겨진 보자기를 발견한 것이지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서대감댁의 비녀와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만복이 춘배를 불러 추궁했지요. 춘배, 내가 한 짓이냐? 춘배는 발뺌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보자기가 춘배의 집에서 쓰는 것이었고 춘배가 그곳에 자주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지요. 도련님, 그날 산에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춘배는 할 수 없이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도만이가 밉상이라 골려주려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집 물건을 숨기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이런 악독한 짓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정말. 춘배의 아버지가 아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춘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지요. 하지만 그 사이 도만은 며칠을 숨어 지내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도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령, 괜찮으십니까? 낭자. 도만은 초췌한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에게 누를 끼쳤소. 나는 여전히 바보요.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도 당연하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도만 어른은 결백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하셔야 합니다. 숨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하의 말에 도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배의 거짓이 드러난 뒤에도 도만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만이 춘배를 찾아가 따지거나 화를 낼 줄 알았지요. 하지만 도만은 오히려 춘배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배는 그날 이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도만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춘배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비웃으러 왔느냐? 도만은 조용히 춘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욕심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요. 나 또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같은 길을 갔을 것이요. 낭자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말이요.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상대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도련님도 누군가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며 사시오. 도만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춘배는 도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도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네. 영감님, 도만이가 뭐라 하던가요? 그 총각은 춘배를 용서했네. 아니, 오히려 춘배를 걱정하더군.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 누명 씌운 사람을 걱정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참된 배움이란 글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것이로다. 박만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도만이야말로 진짜 사람이라. 그를 아는 양반들보다 마음이 더 곧지 않은가.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만을 바보라 했지만 진짜 바보는 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리석다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씨를 존경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연하는 도만을 찾아갔습니다. 도만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연하가 다가오자 도만은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어서 오시오.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만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도령, 이제 진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낭자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요. 제가 한 것은 글자를 가르쳐 드린 것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도만 어른께서 하신 일이지요. 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가 제게 길을 보여주셨소. 사람의 힘은 팔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지요.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을 알겠소. 어머님 말씀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바른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지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연하는 도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만도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은 그날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도마는 박만복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연하와의 혼인을 허락받기 위해서였지요. 영감님, 제가 감히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연하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박만복은 도만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가장 귀한 것을 가졌네. 영감님, 바른 마음 말일세.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지. 그렇다면 내가 연하 아가씨 친척들에게 말해보마. 자네라면 그 아가씨를 잘 모실 것이라 믿네. 고맙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만은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박만복은 도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자네 둘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했습니다. 전에는 도만을 무시했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도만이가 좋은 배필을 만났구먼. 연하 아가씨도 복이 많아. 저런 착한 사람을 만나다니. 앞으로 잘 살겠어. 두 사람 다 마음씨가 고우니까. 도만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만과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지요. 소박한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두 사람은 도만의 낡은 초가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도만은 여전히 나무를 해다 팔았고 연하는 집안 살림을 꾸렸지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만의 삶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도만을 찾기 시작했지요. 편지를 대신 써달라는 이도 있었고 장부를 정리해달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만이 우리 집 세금 장부 좀 봐주게. 총각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 좀 써주겠나? 도만은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했지요. 연하는 그런 도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세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전이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억울해했지만 그를 아는 이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를 어쩐담. 벌써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니. 아전놈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 글자도 모르는데. 박만복 영감이 도만을 불렀습니다. 도만이, 자네가 좀 봐주겠나? 예, 영감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만은 아전이 가져온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마을 전답이 다른 마을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여기 보십시오. 전답 위치가 다릅니다. 도만의 설명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아전에게 따졌습니다. 결국 잘못이 바로잡혔지요.
사람들은 도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도만이가 아니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어. 정말 고맙네. 우리 마을의 보배로구먼. 도만은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일을 의논할 때면 도만의 의견을 물었고 다툼이 생기면 도만이 중재했지요. 연화도 마을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양반집 교수답게 예절이 바르고 말씨가 단정했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집에 쌀을 보내고 젊은 부부가 다투면 찾아가 달랬습니다. 부인,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데 좀 타일러 주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화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윽박지르지 않고 차근차근 타이르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지요. 부인,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만 부부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도만을 따랐지요. 한편 서춘배는 재산을 탕진하고 빚에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지요. 춘배의 아버지는 아들을 내쳤고 춘배는 결국 객지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춘배는 도만을 찾아왔습니다. 도만아, 도련님, 내가 자네한테 많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네. 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도련님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끝내 그러지 못했어. 춘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도만은 춘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요. 어느 날 저녁 박만복 영감이 도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 둘이야말로 세상의 본이 될 부부로다. 박만복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복은 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이지. 두 분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네. 과찬이십니다, 영감님. 과찬이 아니네. 도만이는 바보라 불렸지만 이제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연화 아가씨는 몰락했지만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이 들녘에 물들던 저녁이었습니다. 도만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이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소. 서방님, 저도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빛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만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 저들이 보여주는구먼.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도만은 그 별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도만은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